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 책을 읽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영원한 이슈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런 문제예요. 주식은 투자인가 도박인가? 이 피터 린치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책연구소 오늘의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이제 122페이지부터 투자인가 도박인가 라는 제목의 챕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챕터의 시작을 대표적인 무형 자산이라고 보고 평가를 받고 있는 채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익률은 주식이 좋아. 근데 주식은 위험해.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메리카 원주민이 이민자한테 뉴욕 맨해튼을 24달러, 요 24달러어치 장신구 받고 판 이야기 알고 계시죠? 대충은. 이게 1626년에 원주민이 그 정도 값어치를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주민이 엄청 많이 조롱을 받았다고 해요. 그 맨하튼을 24달러에 팔어? 막 이러면서 조롱을 받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24달러어치 장신구를 24달러에 실제로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연복리 8% 예금에 넣어놨으면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네, 책에서는 30조 달러래요. 30조 달러. 야, 이게 1988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놔뒀으면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겠죠. 30조 달러면 제가 알기로 애플이 시총이 한 2조 달러 정도 되니까 애플 15개 살 수 있는 거예요. 1988년에 요즘 가격으로. 대단하죠. 1988년 당시 이제 맨해튼 그 부동산 감정가가 281억 달러 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 가격으로 감정가에 높게 쳐서 한 2배 해도 562달러 거죠. 은행에 넣어놨으면 30조 달러인데. 야, 이 복리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원주민이 이제 장신구 팔아갖고 은행에 넣어놓고 꺼내서 이렇게 안 썼으면 그 후손들은 맨해튼 전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복리 8%를 너무 많다. 그래 6%로 한번 바꿔서 계산해 보자. 그러면 30조 달러가 아니고 347억 달러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 2%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8%하고 6%. 근데 이제 이 2%의 별거 아닌 차이가 이 360년이라는 이 시간하고 결합이 되니까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리는 진짜 무서운 거고, 피터 린치도 사실상 위험이 없고 일정한 좀 이자를 받아내는 이 채권 투자는 복리의 마법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통계적으로는 1927년 이후에 미국 주식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9.8%,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게 연평균 수익률이 5%,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 정부 채권, 정부채는 연평균 수익률이 4.4%였다고 해요. 27년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 통계죠. 이 주식의 9.8%하고 회사채 5%하고 거의 한 5% 정도 차이잖아요. 이게 진짜 얼마 안 돼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 원주민 얘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주식은 뭐 대폭락도 오죠. 막 불황, 전쟁도 나고, 막 경기 침체도 오고, 막 대통령 바뀌어서 정권도 막 행정부 10번씩 교체되고, 막 이런 변화에도 뭐 전반적으로 좀 회사채보다는 15배가 넘는 수익을 좀 가져다 줬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의 성장이 투자자의 몫이 된다. 투자자는 번창하고 확장하는 회사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자금 공급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돈만 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나중에 결국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더해서 안전하게 돌려받는 게 뭐 이렇게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뭐 최상의 결과인 거죠. 근데 주식은 좀 아니라는 거죠. 채권하고는 다르게 성장을 같이, 성과를 같이 나눠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제 주식에는 좀 너무너무 큰 단점이 있죠. 바로 이 원금 손실의 위험입니다. 피터 린치도 뭐 주식 당연히 위험하고, 이제 사람들이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라고 말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거나 사라진 여러 가지 대표적인 뭐 좀 우량주에 대해서 예시를 책에서 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점은 앞으로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으로 매수하면 손실을 크게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또 채권이 더 나은 투자 같지만 채권 또한 뭐 위험하기는 또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지켜주긴 하는데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에서 받는 이자가 뭐 실질 수익률로 따져보면 전혀 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무위험 자산 채권하고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주식이 투자야 도박이야 결론이 뭐야 라는 물음에 피터 린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와 도박을 깔끔하게 구분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을 보면 나는 스터드 포커가 떠오른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에서 적절한 플레이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적절한 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는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주기적으로 손실도 보고 좌절도 맛보고 막 그러지만 좀 폭락이 일어났다고 해서 게임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불운을 받아들이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데 또 착수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책 많이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대박 종목은 이른바 고위험 부문에서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회사의 상황보다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 성공은 좀 기업보다 투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인가 도박인가 라는 챕터를 좀 자세히 얘기해 봤는데, 이 챕터 마지막에 피터 린치가 분명히 주식시장은 늘 도전해 볼 만한 도박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어느 정도 도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책연구소 이제 한 줄 메모는 주식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도박이다 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